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5라운드 마지막 경기 2부 시작합니다. 지금 4국과 5국이 바로 들어갔다고 하니까요. 대국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한국물가정보와 SK엔크린 1부에서는 1대1 스코어를 기록했고요. 네, 장고대국이 지금 재밌게 두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주 치열하게 패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죠. SK엔크린의 박민규 선수, 한국물가정보의 한태희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올 시즌 기세가 먼저냐, 상대 전적이 먼저냐, 어느 쪽이 웃을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네. 네, 이 대국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괴물 루키 설현주 선수가 출격을 했습니다. 그 상대는 전통의 강호 이영우 선수죠. 이제 막 시작을 했고요. 네. 이영구 선수의 흑번, 설현준 선수의 백번입니다. 상당히 견실하게 포석을 짜고 있어요, 이영구 선수. 반면에 비교적 활발하게 포석을 펼치고 있는 설현준 선수고요. 네, 보통 이제 이 포진이 나오면은 백 쪽에서 좀 활용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정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구 선수는 그냥 침착하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또 요즘에는 흔하게는 볼 수 없는 날일자 굳힘을 또 두었고요. 사실 알파고 이전에는 날일자 굳힘이 거의 절대적이었어요. 네. 그만큼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좀 생소하죠. 이색적, 생소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동훈 선수도 날일자 굳힘을 좀 선호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상당히 실리적이고 견실한 기풍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아무리 뭐 알파고의 눈목자 두 칸이 요즘에 대세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날일자 굳힘을 애용합니다. 그만큼 가장 확실한 귀 굳힘이 날일자 굳힘이거든요. 자, 지금 걸침에서 좀 완만하게 이제 벌린 듯 협공한 듯 미수가 상당히 재밌는데, 네. 물론 자주 등장하는 수법이죠. 갑자기 이렇게 속기로 두나요? 네, 지금 이수를 둘 때 이영우 선수가 좀 뜸을 들였는데 뜸을 들이고 나서 가장 일반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백이 이쪽에서 협공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실 들여다보고 막아서 한 점 취하는 것도 가능해요. 네, 지금의 뗀수도 물론 많이 등장하는 수법입니다. 근데 가장 좀 두텁고 뭐 안전한 선택을 했다라고 느껴지는 한 수예요. 뭐 이렇게 교환이 되면 네. 흑 입장에서 뭐 만족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약점을 좀 노려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느껴집니다. 좌변 쪽의 약점, 그리고 하변에 있는 흑돌, 둘 중에 하나만 공격하면 된다, 이런 뜻으로 비춰지네요. 네, 그렇죠.
서현준 선수가 이제 오재명으로서 5승 5패 상당히 이제 잘해주고 있어요. 네. 그보다도 팀에 기여한 것이 이 선수 이제 평균 상대 지명이 2.3지명입니다. 굉장히 높은데요. 네, 굉장히 높죠. 그만큼 강자들을 상대로 주로 대국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승 5패의 성적은 상당히 팀에 기여하는 바가 높다라고 알 수 있겠죠. 네, 반면 이영구 선수 상대는 평균 3.1지명입니다. 딱 평균대로 뒀다. 3위 평균이잖아요. 네. 그 정도 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올 시즌 9승 3패면은 그래도 꽤 괜찮은 상당히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최근엔 또 연전 연승 중입니다. 네, 이제 5연승 중이잖아요. 기세가 한껏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민이 깊어지네요. 네, 좀 전에 말씀해 드린 것과 같이 이제 맛보기니까 사실 이 자리 압박당하는 것도 상당히 싫어요. 그만큼 강력한 압박이 되는 것이고 bad잔히 이제 들여다보는 것이 빤히 보이니까 그 맛보기를 좀 벗어날 수 있는 수가 없는지 찾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도 급한 곳은 하변이다. 일단 정말 지켜두고 싶게 생겼어요. 네, 그렇죠. 하변만 놓고 본다면 이 교환은 아무래도 백쪽에서 아쉽죠. 네. 이제 그만큼 이 들여다보는 수를 더 강력하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내포된 한 수고요. 이때 흑은 어떤 수를 준비를 해뒀을까요? 글쎄요. 이제 보통은 있는 수죠. 아무래도 이쪽으로 받으면 뚫리는 것이 이제 보이니까. 정말 극단적인 실리파들은 뚫려주고 뭐 막상 선수 뽑고 이쪽 가면은 별거 없지 않느냐. 집만 안 되면 되니까요. 근데 상당히 두텁습니다. 네. 벽이. 이렇게 뚫어가는 것은 그래도 백쪽에서 만족이겠죠. 그렇다는 것은 이 한 점을 포기를 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물론 이제 붙이는 맥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좌변에서 틀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백 입장에서는 그래도 귀를 취했고 불만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장구가 길어지고 있는데 뭔가 또 다른 구상을 하고 있을까요? 두 선수의 간략한 프로필 보고 계십니다. 이영구 선수도 11위, 여전히 10위권대를 지키고 있고요. 설현준 선수도 랭킹이 많이 올랐어요. 네, 사실 이 데이터를 보면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이제 두 선수 나이 차이가 12살 차이, 입단 연도도 12년 차이. 근데 설현 선수가 영재 입단 대회 입단자 출신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영구 선수는 일반인 입단 대회에서 입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영구 선수가 얼마나 어린 나이에 입단을 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만큼 그 당시엔 영재 입단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영재였다라는 것을 입증시키는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12년 차이가 나네요. 네. 그리고 이영구 선수가 이제 SK 앵클인이지만
주요 성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물가정보, 한국물가정보배에서 우승과 준우승한 경력이 있어요.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한국물가정보 와, 인연이 깊은 선수네요. 네, 와 인연이 깊어요. 네, 이영구 선수는 이번 시즌에 100승을 돌파를 했었죠. 네, 역시 한국 리그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고 네. 있죠. 100번, 67%. 100번 승률이 둘 다 60%가 훨씬 넘습니다. 네. 흑번은 조금만 더 하면은 70대를 올라서겠습니다. 네, 설현준 선수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오지명으로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올 시즌 첫 바둑리거 발탁인데 그것에 비한다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네. 것이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전 라운드에서 정관장 황진단 팀이 이창호 선수에게 또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때 좀 팀이 패했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라이벌 팀,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 맞물려 있는 팀에게 진 것보다는 네. 그래도 정관장 황진단에게 진 것이 타격이 덜하긴 하죠. 하지만 그래도 지금 1승 1승이 상당히 소중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팀 패배가 그래도 아픈 것은 사실이죠. 이때 박영훈 선수도 신진서 선수에게 승리를 했었는데 네, 이러면서 이제 한국 물가정보팀으로 승리가 기울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 또 정관장 팀도 괜히 또 1등 팀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정관장의 자랑인 1, 2지명을 꺾었는데도 불구하고 패배를 했다. 그것은 정관장 황진단이 얼마나 고른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쉽게 처리를 했네요. 네, 지금 조금 달라진 것은 젖혀 이은 것이 아니라 그냥 늘었어요. 그리고 붙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흑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냥 는 수의 의미는 이제 귀 쪽이 그래도 아직은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의 심이죠. 뒷맛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진행이 된다면 자체로는 못 살아요. 하지만 흑이 이곳에 돌들이 오면 지금 이 약점이 노출이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뒤로 가자니 뭔가 수가 나는 여지가 좀 생길 수가 있고요. 물론 당장은 치중가고 막으면은 안 되긴 합니다만 이런 붙이는 교환 여하에 따라서 수가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은 수가 나죠. 그래서 귀의 맛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두겠다는 뜻이고요. 여차하면은 뭐 이런 움직임을 취할 때 젖히면 된다. 언제든지 선수로 교환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백은 좌변 한 점을 당장 움직이진 않을까요? 글쎄요. 조금은 무겁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냥 뛰는 것은 좀 싱거워요.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치받는 교환을 하고 뛰어야 되는데 이쪽 급소 자리도 좀 신경이 쓰이고 글쎄요. 설현 선수 기풍이라면은 이런 것을 분명히 이제 노리고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힘을 모아두는 거죠. 차후에 있을 전투를 대비하는 겁니다. 좋은 자리네요. 네,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하더라도 흑이 한 수 투자가 필요한데 네. 만약에 지금도 이 수가 정수라면은 백은 이쪽보단 이쪽이 아무래도 더 효율적이죠. 넓은 쪽에 돌이 가 있으니까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이영 선수는 이렇게 잡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겁니다.
뭐 최소한 백이 두지하는 자리를 좁지만 이제 벌려간다든지 아니면 손을 돌린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겠죠. 받더라도 최소한 띄워서 받을 거예요. 지금은 이 돌이 없으니까. 아예 눈을 돌린다면 어느 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일단 이런 자리 상당히 커요. 반대로 붙이고 젖힘을 당한다면 실리를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귀도 귀지만 우변 쪽이 좀 같이 정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좀 공격적인 선택을 한다면 역시 침투인데 백의 날일자 굳힘이 지금 충머리가 돼 있겠죠? 자,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귀를 그대로 옮겨 놓는다면요. 그러면 이제 근데 달라진 것은 삼선이네요. 삼선이라는 뜻은 이제 이렇게만 본다면은 축이 성립 안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삼선이니까 이선으로 돌파를 하면서 잡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축이라면 들어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귀를 지킬지 혹은 뭐 침투를 할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를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초읽기 몰렸어요. 네. 그쪽을 받아두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백의 강력한 저항이 그래도 신경이 쓰이니까 좌변을 받는 것을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한다면 설현 선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보여드렸듯이 이쪽 붙여서 정리하는 선택. 이것은 상당히 실리적인 선택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쪽 날일자도 상당히 좋아요. 백의 모양도 정비하면서 키우고 흙의 모양을 좀 제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다 발빠르게 두고 싶으면 뭐 이런 교환하고 붙여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일단 좌변 쪽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측으로 좀 눈을 돌려야겠네요. 네, 지금은 우변, 우상기 혹은 우하기 그쪽이 맞는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네, 붙여가네요. 보다 실리적으로 물론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수예요. 지금 장면에서. 이때 흙은 어떻게 정리할까요? 이 형태가 나왔을 때 가장 간명한 선택은 잊고 나서 벌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형태가 왜 프로 시즌에서 나오지 않느냐? 거의 나오지 않죠. 네. 이 형태는 흙이 가장 간명하지만 그만큼 백 쪽이 만족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이런 선택은 잘 안 합니다. 정말 바둑이 좋지 않으면 하나, 둘, 이 선택은 잘 안 해요. 넷, 그렇다는 것은 거의 단수를 치고 다섯, 있고요. 미는 진행을 선택을 합니다. 이제 백은 늘 수도 있고 젖힐 수도 있어요. 젖힐 확률이 이제 더 높겠죠, 아무래도. 이 장면에서 흙은 이제 무난하게 둔다면 늘어두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여기 붙여서 좀 약점을 좀 노리면서 변화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백 모양이 정리되기 전에 한번 물어보는 거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늘고 느는 교환을 하고 나서는 하나, 그때는 조금 타이밍이 늦거든요. 그래서 넷, 그 교환 전에 먼저 물어보는 거죠. 일곱, 여덟, 아홉.
네, 예전에는 이 장면에서 그냥 넣는 진행도 있었지만 역시 이 자리가 급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자리를 먼저 밀지 않는 바둑이 거의 없어요. 늘더라도 이교환 하고 나서 늡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여기서 젖혀갈 텐데 젖히겠죠? 여기서가 궁금해지네요. 과연 이 수법을 들고 나올지. 이게 받아준다면 활용이에요. 이렇게 활용하고 여기 밀어가는 자세가 상당히 좋거든요. 젖히면 이제 되젖혀서 이 교환이 흙이 엄청 이득이에요. 네. 지금까지 이영구 선수가 계속 초읽기를 꽉꽉 채워서 쓰고 있는데 네, 좀 그랬다는 뜻은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았지만 같았지만 늘어두네요. 간명하게 두네요. 설현 선수의 그래도 펀치력을 인정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 붙이는 수의 그 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가장 무난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구 선수. 일단 이렇게 된다면 흙이 또 귀중한 선수를 뽑게 되는데 어디가 또 좋은 자리가 될까요? 하나, 둘, 역시 넷, 이쪽 부분이 다섯, 거기까지? 뭐 밀거나 날일자 같은 것이 일감이긴 하죠. 근데 들어왔다는 것은 이런 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는 이제 절대 도와줄 일은 없겠지만 좀 환상적으로 활용이 됐죠. 뭐 나오겠죠, 백은요. 기세입니다. 100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설현준 선수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전투는 우변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백이 2점을 그냥 버리기엔 좀 싱거울 테죠. 30초. 네, 이렇게 버리는 게 셋, 넷, 글쎄 이런 식은 너무 싱거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잘 버리는 게 안 보여요. 붙여서 이 장면에서 단수를 치고 늘어야 되는데 너무 크게 들어갔어요. 뒷문도 열려 있고. 그래서 지금은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흙이 들어간 이상 지금처럼 밀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흙도 침투했던 흙 한 점을 버리진 않을 텐데요. 네, 살려 나오겠죠. 살려 나오는 그 행마가 하나, 중요한데 셋, 사실은 이제 네. 모양은 나쁘지만 다섯, 붙이고 고치는 거 여섯, 일곱, 이런 수법이 제일 가장 괜찮아 보입니다. 네, 지금도 붙였는데 백이 마음 같아서는 이쪽 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 전투가 이 수상전이 막힌다면 이제 백이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5수밖에 안 돼서. 30초. 하나, 둘, 셋, 그렇다는 것은 뒤로 네, 받아야 한다면 다섯, 이제 호구치고 여섯, 지금은 굳이 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두더라도 뭔가 이제 모양은 안 좋아도 아주 실전적으로 잘 나온 형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백도 여기서 이제 그만 스톱하고 이 자리에 두겠죠. 백도 상당히 기분 좋은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변을 계속 받아주기에는 너무 좀 중복된 형태가 네. 된 것 같아요. 여기 있자니 흙이 20초.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늘어서 두더라도 셋, 넷, 자체로 흙이 머리를 내밀었기 다섯, 때문에 여섯, 일곱, 백이 여덟, 불만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통은 있는 건데 패를 하나요? 패를 할 수도 그러니까 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패감이 둘, 셋, 좌악이에 넷, 다섯, 있으니까. 여섯, 일곱, 글쎄요, 이것은 아홉, 선택권이 있는 것인데 지켜보죠. 있는 것이 무난하지만 지금은 강력하게 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딘가요? 30초. 하나, 둘, 왠지 패를 할 것 같은데. 왠지요. 네. 다섯, 여섯, 자, 일곱, 여덟. 패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좌악이 패감이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패감도 있어요. 네. 절대 패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따내면은 이렇게 하나 붙여두고 이제 따내요. 기세로는 이쪽을 젖히거나 이제 해야 되거든요. 30초. 여기 하나 하나, 끊어두고 나서 둘, 셋, 패를 키우는 거죠. 넷, 들어가고 여섯, 이 일곱, 패감, 여덟, 엄청 큰 패감이죠. 이런 구상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들여다보고 따내면은 사실 여기 돌파하는 패감은 너무 절대적인 네. 패감이라서 30초. 하나, 그렇다고 여기 받을 수도 없잖아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붙여서. 그러니까 이때가 조금 어려워요. 패기 안 받을 수는 없겠죠. 안 받자니 이제 실리도 실리지만 이 팩 전체가 이제 모양이 안 좋아요. 이제 곰마가 되는 형국이 되니까. 그리고 안 받고 이제 쳐야 되는데 나중에 또 때리면은 좀 묘해집니다. 하나, 잘 잡히지도 않아요. 셋, 그래서 넷, 백은 받아야 하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사용하네요. 4번 남았습니다. 근데 받고 흙에 때렸을 때가 또 상당히 껄끄럽네요. 역시나 이 패의 부담은 좀 100에게 더 무거운 것 같은데요. 실시간 스코어도 획 쪽으로 좀 기울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담은 백 쪽이 더 크죠. 30초. 사실은 흙 입장에서는 이곳 관통하는 팩감만 쓰더라도 여섯, 뭐 예를 들어서 여덟, 따내고 아홉, 패를 걸고 나서 3번 남았습니다. 이 팩감 써서 뚫기만 하더라도 만족입니다. 물론 백이 상당히 두텁게 확정가로 되었지만 애초에 백진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본다면 이 관통은 상당하죠. 근데 그 정도로도 이제 그치지 않을 것 같아요. 더 큰 좌악에서 더 큰 패를 만들어서 패감을 만들어서 둘,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싶을 겁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곳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둘, 셋, 넷, 따냈을 때가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이제 우변에 이런 붙이는 그 활용 이런 것을 안 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네요. 하나, 처음부터 들어가서 지금의 패 모양을 만들겠다라는 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바둑에서는 아주 기가 막힌 판단이 되고 있어요. 바로 좌악이 때문이죠.
여기에서의 선택이 좀 어려운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반발하는 수는 수인데 이제 여기보다는 이쪽이 오히려 이제 패를 걸고 해수했을 때 더 효율적이다. 답에 붙이는 게 좋죠.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끊어간다면, 근데 흑 입장에서도 이제 엄청난 대학수긴 한데 둘, 셋, 넷, 다섯, 대파선 떨리네요. 일곱, 여덟, 너무 대학수라서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따낸다면 백도 글쎄요, 이쪽에 대화 거치까지도 생각해 볼까요? 완전히 진영이 바뀌었죠. 다 흑집됐고 반대로 이쪽은 또 백집이 됐어요. 근데 이쪽이 악수가 네. 또 커서 이 그림은 막상 백도 30초. 하나, 괜찮아 보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초반부터 큰 패가 일어났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5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SK 앵크링과 한국물가정보의 경기. 결행을 했습니다. 결행하기 전에 이제 이교환이 아닌 좀 덜 악수죠. 이교환을 통해서 어차피 빵 따내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돌파를 하면은 혹은 뭐 끊고 나서 잡아간다면 이쪽이 또 초토하니까 어차피 강력하게 팩감을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배기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수를 쳐야 됩니다. 하나, 그렇다면은 나중에 잊고 나서 넷, 다섯, 여섯, 뭔가에 또 활용을 좀 할 수 있겠죠. 여덟, 아홉. 이 정도는 선수로 들어요. 어? 그곳을 이었어요? 글쎄요. 집으로는 많이 많이 네. 아주 많이 손해거든요. 당장은 일단 우변 두겠지만 그거 잡으면 귀의 주인이 그냥 바뀌었어요. 둘, 셋, 넷, 다섯, 너무 터프한 선택 아닌가요?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당연히 따내야 되는데 이렇게 이으니까 오히려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쪽도 두고 싶고 하니까. 그래도 일단은 따내고 싶습니다. 따내고 호구 치고. 근데 이게 우변이 너무 크게 당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30초. 하나, 둘, 셋, 넷, 오히려 다섯. 두고 싶은 자리가 두 군데가 생기니까 오히려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영호 선수. 그래도 지금의 선택이 맞겠죠. 근데 만약에 백이 이것이 싫어서 늦춘다면은 따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거 잡아버릴 거예요. 도대체 몇 집짜리입니까 이게? 이제는 백이 또 한 수 갈수를 한 만큼 패의 가치가 또 떨어졌으니까요. 네, 그렇죠. 자, 여기서 어떡하나요? 30초. 하나, 그러니까 이런 바꿔치기 지금은 이런 팩감은 또 받아요. 여섯, 또 팩감이 있으니까. 여덟, 아홉,
이제 대학수 팩감인데 지금은 이제 팩감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근데 지금도 안 받아버릴 수 있어요. 지금은 여기 끊어버리고 주고 그냥 이쪽 잡아요. 우변이 일단 초토화가 됐죠. 여기가 초토화가 됐다는 뜻은 이 넉점은 하나, 둘, 봐도 끝날 때까지 괴롭힘을 당해야 됩니다. 네. 다섯, 근데 귀까지 이렇게 잡혔으면은 일곱, 양곤마예요. 여덟, 이 돌이. 아홉, 아 이거는 백이 망했는데요. 좌악의 모양이 잡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잡혀 있어도 흙이 좋아 보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심지어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망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지금 가치가 지금 여기를 잡아간다면 아홉, 지금 잡은 가치와 여기 살아가는 가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우변만 이렇게 초토화를 당한 거예요. 우변회에서 패를 걸면서 흙이 꽤 많은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네, 그 패를 걸어간 선택이 상당히 좋았고요. 근데 그 선택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훨씬 더 많은 득점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화기 때문이죠. 하나, 그러니까 불리한 바둑 역전을 하려면 넷, 집이 많다거나 혹은 두텀이 더 많다거나 여덟, 그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많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바둑은 둘 다 없어요. 집도 부족하고 두텀도 여기 두터운 곳이 없어요, 별로. 그리고 또 미생도 있고요. 네. 미생마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미생 타기하는 사이에 흙이 뭐 여기만 불려두더라도 이것은 흙이 확실히 우세한 바둑이 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이 형태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이쪽은 치중 가고 맞고 나서 넘고 이러한 활용 등이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에요, 백 입장에서. 그래서 이 백 전체가 보기보다는 탄력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백은 이 바둑 이기려면 이쪽은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선수로 처리하고 둘, 셋, 이 자리는 무조건 가야 돼요. 다섯, 그곳을 못 간다면은 백 입장에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들여다보는 교환을 다 해놔야 될까요? 이게 다 이제 받아준다면 무조건 득이고요. 하나, 근데 둘, 흙이 이제 안 받고 혹은 밀어간다든지 뭐 다른 반발이 있다면 여섯, 일곱, 물론 이렇게 두는 것이 흙이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야 이쪽까지도 안 당하니까요. 넘어가는 것을 남길 수가 있으니까. 일단 이쪽을 선택했는데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접전에서 선수를 뽑고 이 자리를 와야 됩니다. 선수 뽑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흙이 이어두면은 둘, 이게 또 지켜야 되는데 넷, 한 칸만 띄워두더라도 여섯, 지금 백돌이 갈라졌어요.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설현 선수가 역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반전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꽤 큰 반전이요.
이영구 선수는 벌써 마지막 조일기네요. 그렇다면은 그 반전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마지막 하나, 둘, 그나마 셋, 좀 넷, 우세한 면이 다섯, 여섯, 있었네요. 일곱, 여덟. 여기서 이렇게 한가하게 지키기가 정수는 이수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정수가 꼭 좋은 바둑이 아니에요. 오히려 한가로운 수가 됩니다. 지금은 뭐 글쎄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석점을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쉬어간다든지. 조금 아깝지만 이런 교환을 하고 셋, 근데 이게 뭐 사실은 여섯, 누가 누구를 공격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홉, 열. 두 번. 뭔가 그런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화 쪽 백도를 보살필 때가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정수인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바둑에서는 정수로 두는 것은 그냥 지겠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쵸. 뭔가 해야 돼요. 이렇게 나온다면 이제 그때는 이 교환이 그래도 좀 이득이니까. 네. 더 이쪽 끊어가는 것은 이제 이 석점을 움직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석점을 공격하면서 뭔가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이쪽도 선수니까. 오히려 버리기에 더 편해질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둘, 그래서 오히려 잡아달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흙은 일곱, 잡지 않습니다. 여덟, 아홉. 네, 지금처럼 머리를 내미는 선택을 하겠죠. 흙이 중앙으로 나오면서 또 백돌이 약해지니까 이것도 또 문제긴 문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백은 이제 갈라지는 순간에 어쨌든 약한 돌들이니까 그것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이죠. 30초. 그리고 이제 보통의 형태라면 밀고 나서 이렇게 밀어가는 다섯, 즐거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일곱, 여덟. 지금 그냥 막아서 처리하더라도 집이 너무 많아요, 여기. 그렇다고 여기까지 버티자니 그것은 정말 제대로 관리임을 당했죠. 흙도 입구자로 나온 수보다는 나릴자로 나온 수가 더 좋았겠네요. 좋아 보입니다. 훨씬 더 활발하고 효과적인 수를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수가 아닌 이 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물론 가장 강력한 수는 뭐 이런 수인데 굳이 이런 선택을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 수가 이상하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바둑이 만만치 않다면 마지막 혹은 불리하다면 당연히 이 선택을 할 텐데 셋, 지금은 유리하니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입구자도 중앙으로 진출하는 수인데요. 원래 저침을 당하고 이제 빈 생각 들 수밖에 없어서 네. 잘 안 두는 수법인데 지금은 뭐 막상 모양은 나쁘지만 갈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갈라지는 순간에 백이 결국에는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마지막 상당히 실전적인 수가 나왔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갇혀있지 않는 발상을 하는 것이 이영 선수의 최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젖바울 때 이런 형태 좀 많이 나오잖아요. 오랜만에 나오는 보는 행마법인데요. 물론 이제 문돈 캐스터도 이제 또 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 나올 때마다 이제 혼내면서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런 행마법이라도 구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그런 수법인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둘, 지금처럼 정말 모양 나쁜 빈삼각이라도 다섯, 나올 수만 있다면 일곱, 백을 갈라갈 수만 있다면은 상당히 이제 강력한 수법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게다가 지금 우변은 흑돌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네, 그렇죠. 지금 이 형태가 백이 이쪽으로 늘면은 이쪽을 때려내서 너무 두텁고요. 그렇다고 이쪽을 늘자니 여길 때려내서 역시 상당히 두터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변의 흑의 모양은 가장 완벽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나, 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넷, 다섯, 여섯, 백도 행마가 많이 어렵네요.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둑을 역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백은 선수로 타개를 하고 이 자리를 와야 돼요. 이제 그것만이 역전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마지막 하나, 타개를 하더라도 셋, 후수를 뽑게 되면 다섯, 그것은 역전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여덟, 아홉, 자, 쉬었습니다. 그 수가 글쎄요, 이제 흑은 사실 이 한 점만 잡더라도 여전히 끊는 약점. 그리고 흑돌이 온 만큼 이 돌이 또 약해졌잖아요. 이게 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 오히려 좀 강수를 둬주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넷,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찌르고 갑자기 이쪽을 끊어서 여덟, 뭐 이런 전투. 물론 이 전투가 흑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런 전투를 바라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막상 하면은 또 막상 또 하면은 그래도 흑에 유리한 전투로 보여지는데 설현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마지막 뭐 3대 7 불리한 전투라도 넷, 그래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요. 일곱, 여덟, 아홉, 백의 약점은 많지만 좌측에서 끊어가는 게 가장 간명하겠네요. 네, 백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장 싫을 것 같아요. 이 바둑 격언에 이제 아생연우 살타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 흑돌만 마지막. 살아두면은 둘, 이 백 두 군데 백대만은 다섯, 결국에는 계속해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을 뽑았습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끝나겠는데요. 네, 정말 빠르게 승부를 보자. 그러니까 물론 이 싸움이 흑이 불리한 싸움은 전혀 아닙니다. 여전히 유리한 싸움은 맞는데 그래도 흑 입장에선 바둑이 좋은 만큼 좀 쉽게 두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영호 선수는 뭐 오래 끌 생각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승부를 보자라고 여섯, 최강으로 끊어갔어요. 여덟, 아홉, 저 이렇게 된다면 그래도 하변 흑은 갇혔고 못 살아있는 미생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백의 금물이 둘러싸고 있는 금물이 너무나도 허술해서 네. 그것이 문제가 되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기 쪽에 또 이선에 또 막아져 있었다라면 되게 또 좋았을 텐데 네네. 그쪽도 막혀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흙이 또 선수로 듣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와서는 자기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죠. 네. 여기 막더라도 받지 않습니다. 이쪽 전투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흙이 한 칸 뛰는 수, 뭐 입구자 이런 수 등이 하나, 다 선수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자체로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 여기서 다음이 무엇인지 그것조차도 어렵습니다. 이 수가 있나요? 이렇게 두고 나가는 수. 이쪽 받으면은 때려내고 이쪽 때려내면은 마지막 하나, 일단 잡고 나서 셋, 넷, 이쪽과의 다섯, 전투. 여섯, 글쎄요, 먼저 흙이 두니까 흙이 잡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우하 쪽이 들어가면 정말 클 텐데요. 네. 지금은 서현주 선수의 위기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하나, 둘, 그렇다고 하변 넉점 포기할 수도 없어요. 여섯,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여덟, 특히 뭐 이 정도로 만족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이제 이을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 끊고서 나갔을 때, 아니면 여기 때려버려도 사실 받아야 되는데, 네. 그때 뭐 이쪽 가더라도 100이 잡혔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중국 언론 그리고 신예들에게 이제 괴물이라 불리는 사나이 서현주 선수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지. 얼마 전에 삼성화재배였던가요? 어떤 중국 선수가 인터뷰하면서도 또 설현준 선수를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한국 신예 중에서 누가 가장 유망할 것 같냐라는 질문에서 서현 선수를 꼽았어요. 구주하오 선수죠. 이제 구주하오 선수도 이제 중국의 이제 미래라고 볼 수 있는 네. 선수인데 그런 선수가 서현 선수를 의식하고 있어요. 제 기억에 맞다면 서현준 선수가 한번 이긴 또 경력이 있을 거예요. 구주하오 선수에게. 마지막 지금은 하나, 정확하진 않아서 좀 가물가물한데요. 셋, 그랬던 기억이 얼핏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가장 솔직하게 드네요. 때려내도 백은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런데 우화 100만 잡을 수 있다면 어떤 수든 네, 그렇다는 뜻이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때려내면은 이쪽 석점 버리고 안에서 살자고 할까봐. 마지막 하나, 둘, 지금은 이제 셋, 따낸과 동시에 이 약점에 노출되니까 여섯, 다른 일곱, 여유를 부릴 수가 없잖아요. 아홉. 그래서 아예 타이밍을 안 주겠다라는 생각이겠네요. 그리고 이쪽에만 집중하겠다. 근데 만약 백포에게 실패를 하면은 그거는 조금은 양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젖혀가도 마지막 하나, 둘, 백이 살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살죠?
빠지고요. 이렇게 급수만 지키고 있어도 흙은 살았어요 안에서. 근데 백은 못 사니까 여기서 묘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 하려면 붙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띄워서. 넷, 다섯, 여섯, 글쎄요, 근데 이것이 일곱, 여덟, 될까요 과연? 일곱, 네, 이렇게 되고 백이 5수밖에 안 돼서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네. 붙이는 수가 안 된다면 날일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와 다르게 이제 이렇게 두 군데가 있으니까 귀에 띄는 수가 생겼어요. 네. 받는다면 그때 뭐 하변을 급습해서 이런 양상이 나오더라도 수상전이 안 돼요. 백수가 생각보다 좀 네, 없네요. 별로 없어서. 단명국으로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만약 잡힌다면 하나, 그렇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그곳을 갔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참고도를 이제 그려봤는데 역시 백이 살아가기에는 힘들어요. 이제 막으면 이제 붙이는 순간 좀 탄력이 생기니까 먼저 이곳을 지키고 여섯, 그때 막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아홉. 아까 안국현 선수처럼 갑자기 좀 허무하게 끝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안규 선수는 이제 좋은 바둑이 조금이나마 좋은 바둑이 갑자기 허무하게 끝난 것이고요. 사실 이 바둑은 계속해서 이영호 선수가 리드를 하고 있었죠. 그 과정에서 설현 선수의 이제 승부수가 등장했고 그것을 잘 응징한 이영호 선수의 결정타가 나오고 있는 장면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렇게 된다면 하변 흙을 공격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네, 다른 건 없어요. 하변흙을 어떻게든 미생으로 만들고 또 수를 많이 또 줄여가는 그 두 가지 미션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백의 안녕이 없어도 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안녕도 없고 수도 없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일단 물어보는 거죠. 막으면은 이곳으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흙은 늦춰서 받겠네요. 네, 지금은 늦춰받는 것이 맞고요. 뛴다든지 꼬부린다든지. 백은 조금이나마 이제 수가 늘었죠. 이 교환을 통해서. 이 교환이 없었다면 흙이 바로 젖혀 이어서 마지막 수를 확 줄여갈 수가 있었는데 셋, 이제 그것에 대한 대비는 했습니다.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어, 네, 그 교환을 하고 띄어서 받겠다. 그런 생각이네요. 뭔가 좀 정교해 보입니다. 수순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서현준 선수의 위기입니다. 큰 대마가 걸려 있는데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